자, 414페이지, 챕터 14장, 5, 4, 14, 14가 딱 맞아 떨어지네요. 자, 필립스 곡선과 스태그플레이션, 거기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뭐 어렵진 않고요. 이게 나중에 하겠지만, 필립스 곡선하고 AS 곡선하고 똑같다라는 걸 보게 될 거예요. 필립스 곡선과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라는 게, 스태그네이션이 경기 침체죠. 거기에다가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거예요. 인플레이션과 스태그네이션이 합쳐진 그런 상태입니다. 자, 먼저 PC가 뭔가 한번 보세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컴퓨터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 보시면 전통적인 필립스 곡선 나와 있는데, 자, 거기 보시면 필립스라는 게 사람 이름이에요. 필립스 곡선. 원래 이제 뉴질랜드 사람인데 그 뭐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었나 봐요. 그래서 영국으로 가가지고요, 뭐 이렇게 기이한 거 만들고 뭐 측정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던 괴짜 경제학자였을 거예요. 영국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어요. 거기 보니까 밑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수평축에는 거의 1번에 보세요. 명목 임금 상승률을 놨어요. 그러니까 명목 임금이 얼마나 상승했습니까 하니까 원래 이렇게 써야 되겠죠. 대문자로 쓰고 이렇게 임금의 상승률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명목 임금이 얼마나 상승했는가, 상승률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시만 해도 이제 물가라는 이런 지표, 물가라는 그런 정보를 구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의 명목 임금의 상승률과 이쪽은 실업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 1번에 나와 있죠. 요 두 개 점을 한번 찍어봤네요. 점을 찍어봤더니 이렇게 우하향하는 관계를 약간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자기 이름을 붙여서 필립스 커브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거를요, 이제 60년대 들어가면서 립시라는 사람이 명목 임금 상승률과 그리고 실업률 간의 안정적인 이렇게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후에는 명목 임금하고 사실 물가랑은 좀 비슷하게 흘러가니까 요거를 물가 상승률로 바꿨어요. 상승률. 물가 상승률은 물가가 얼마였는데 얼마나 변했니? 파이라고 보통 많이 써요.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이렇게 얼마나 변했니? 그렇게 표현하게 되고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 상승률로 바꿔서 우하향하는 그렇게 표현으로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4번에 보시면 그래서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과의 마이너스 관계를 필립스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요거 관계를 우리가 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게, 박스는 그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물가 상승률에다가 마이너스 A 알파 U 마이너스 자연 실업률 이렇게 나타내는 게 전통적인 필립스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요, 사실 우리가 그래프를 볼 땐 관심 있는 변수를 찾아봐야 된다고 했죠. 이게 물가 상승률이고요. 요거 보시면 실업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네 둘과의 관계, 알파는 아무 얘기 안 하면 0보다 크다라고 보셔야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관계 이렇게 돼 있죠. 식을 정리할 필요까지 없는데 살짝 정리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알파 U 더하기 알파 U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얘가 기울기죠. 알파가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우하향하는 기울기고요. 얘가 뭡니까? 절편이에요. 절편. 수직축 절편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릴게요. 뭐 정확하게 좀 그리면 U가 되고 여기 물가 상승률이 되고요. U가 빵일 때 어떻게 돼? 얘 절편이죠. 여기가 알파 UN 이렇게 되고 뭐 마이너스 1 이런 식의 기울기가 될 거예요. 어떤 걸 나중에 할 거냐면, 만약에 여기 보시면은 뭐 UN이 변하게 되거나 알파가 변하면 절편이 이동한다.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죠. AS랑 나중에 연결시켜서 보게 될 겁니다. 자, 시사점 볼게요. 시사점 1번. 자, 안정적으로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은요, 1번에 우하향하게 되는 거니까 실업률을 낮추게 되면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고, 여기 보시죠. 실업률을 낮춘다는 것은 이쪽인 거예요. 낮은 실업률이 되면 물가가 상승하고, 약간 이게 느낌이 이쪽이 호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실업률은 낮으면서 물가 상승률이 약간 미열이 나는 것이고, 이쪽이 어떻게 돼요? 이쪽은 실업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약간 경제가 불황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밑에 살짝 표시하면요. 그러니까 이쪽은 실업률이 높으면서 물가 상승률이 낮은 거니까 경제가 쫙 가라앉은 침체되어 있는 상태. 그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옆에 415페이지 2번 볼게요. 자, 그래서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거기 보시면은 물가 안정이라는 게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예요.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실업률을 잡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별표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정리해 볼게요. 시사점 한번 보시면 1번 필립스 커브가 우하향한다라고 하면 이거 의미는 뭐냐면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이게 두 마리 토끼예요. 두 마리만 쓰시죠. 치킨 먹고 싶으면 두 마리 치킨 해도 상관없고 아무튼 뭐 보통 토끼라고 얘기하는데 왜 토끼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포수가 볼 때 토끼를 잡아야겠는데 한 마리는 왼쪽으로 가 한 명은 오른쪽으로 뛰는 거. 그래서 뭐 잡지 이러다가 이제 둘 다 놓치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 마리만 잡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루소 뭐 이런 거 하면 두 마리 사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다음 3번 보세요.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를 보게 되면은 자 이거는 이제 1번 기울기가 우하향하는데요. 두 번째는 기울기가 가파른 거랑 완만한 걸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자 실업률이고 물가 상승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2번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를 보면 실업률이 높을 때는 기울기가 완만하지만 실업률이 낮을 때는 급경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색깔을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니까 약간 AS랑 닮아가지고 나중에 보시면은 이쪽도 약간 고전학파 실업률이 거의 자연 실업률 수준에 가깝게 육박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자연 실업률 수준 얼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저 왼쪽에 있는 그림 스타일인데 여기가 되면은 네 이쪽이고요. 기울기가 좀 가파른 형태가 되고요. 여기는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다 이렇게요. 다음에 이쪽이요. 이쪽은 물가를 뭐 거의 0%까지 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아무튼 이쪽은 무조건 무수히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는 기울기가 완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다 해도 되고요. 아니면 따로 합쳐서 봐도 되는데 그냥 따로 합쳐서 볼게요.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자, 기울기가 가파른 게 있고 완만한 게 있는데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완만한 필립스 커브 B라 그러고요. 여기는 가파른 필립스 커브 A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제로점에서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라고 할게요. 아니면 실업률을 줄인다 해도 돼요. 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공짜가 없어요. 뭔가 실업률이 증가해야 되는데 A와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조금 증가해도 돼요. 그렇죠? 다시요. 여기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인플레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잡기 위해서는 A와 같이 가파른 필립스 곡선인 경우에는 실업률 증가가 좀 작은데 이렇게 완만한 필립스 곡선일 때는 실업률 증가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다시요. 인플레를 잡으려고 하는데 가파른 필립스 곡선인 경우에는 가파른 필립스 커브에서는 실업률 증가가 실업률이 증가가 작고 그러니까 피해가 별로 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완만한 경우에는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엄청 커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완만한 필립스 커브에서는 물가를 잡으려면 실업률 증가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아니면 또 반대로 보셔도 돼요. 우리가 뒤에 때에 따라서는 여기서 실업률을 줄이려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오히려 물가 상승은 쬐끔인데 얘는 많이 일어나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도 보시고 여기서도 보세요. 여기
자, 기울기가 가팔라요. 약간 경제가 좀 호황인 가까운 상황이에요. 그때는 인플레를 좀 잡기 위해서는 실업률 감소라는 게 뭐 그닥 크진 않아요. 근데 경기가 침체돼 있으면 안 그래도 물가가 낮은 상황인데 거기서 물가를 1% 낮추려고 하면 실업률이 굉장히 크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아무튼 기울기 가지고 우리가 살짝 표현하는 것만 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4번에 바로 그 표현이 다시 재해석해서 써 있습니다. 실업률이 낮을 때는 요거예요. 낮을 때는 기울기 가파를 때는 실업률을 약간 낮추기 위해서는 훨씬 더, 그러니까 그림을 떠올리셔야 돼요. 훨씬 더 높은 물가 상승률을 무릅써야 한다. 이런 것이고, 여기 기울기가 완만한 경제가 좀 불황이고 침체돼 있는 그런 케인즈 상황에서는 실업률을 낮출 때 물가 상승률 인플레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러니까 고전학파 통화주의 같이 실업률 낮추려면은 재정금융정책 쓰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대공황 상황에서는 아야 됐어. 그거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뭐 실업률 잡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 약간 여기 경제가 호황인 약간 정상적인 경제 상태에서는 실업률을 낮추려고 하면 머리에 이렇게 열이 되게 많이 나는 거. 그러니까 그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케인즈는 이쪽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 고전학파는 이쪽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정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밑에 심층 연구 나와 있는데 그거를 좀 살짝 보도록 할게요. 거기 나와 있는 거는 바로 뭐냐면 필립스 곡선하고 AS 곡선이 우리 똑같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 한번 그거가 사실 좀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 그것보다는 우선은 요걸 머릿속에 더 넣어두시면 좋겠어요. 자, 경제가 다시 불황인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정이입을 하셔야 돼요. 꿀꿀해요. 취업도 안 돼요. 뭐가 막 우울한 그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날짜는 좀 오늘과는 정반대. 오늘은 화창하고 뭐 좋은 날이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약간 호황인 상황하고 같이 비교해 볼게요. 호황은 실업률은 낮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은 상당히 좀 그래도 높고요. 국민소득도 굉장히 이렇게 높아지고요. 이렇게 돼요. 불황은 어떻게 된다고요? 실업률이 좀 높아요. 물가는 다 이렇게 쭉쭉쭉 내려앉아 있어요. 국민소득도 쭉쭉쭉 쳐져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우리가 호황인 징표랑 불황에 나타나는 지표랑 징표라고 해야 되나? 그거 중에서 뭐와 뭐를 칠판에 그림 그려야 되니까 셋 다 그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와 뭐를 그릴 것인가 보는 건데, 얘랑 얘를 이렇게 나타내면 이게 바로 AS 곡선이 되는 거예요. AS 곡선 이렇게요. 그러니까 원래 AS 곡선은 사실 보면은 우리가 총공국 곡선이었잖아요. Y고요. 여기다 이제 P라고 놓긴 했는데 원래는 동태적으로 하려면 물가 상승률로 놔야 돼요. 그래서 그냥 P 그냥 그렇게 합시다. 자, 그래서 이게 AS 곡선이고요. 얘가 AS 곡선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니까 AS 곡선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관심사가 그냥 국민소득이 아니라 진짜 바로 다이렉틀리 실업과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관심사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밑에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나타내면 수평축이 실업률이고요. 수직축이 물가 상승률이고요. 여기선 파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P나 파이는 똑같은 걸로 보셔도 돼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지 좀 더 정확하긴 해요. 그래서 요즘은 또 이렇게 파이로 많이 놓고 있어요. 교과서가. 근데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놓으니까 그냥 이렇게 합시다. 자, 아무튼 이 상황 보면 실업률이 올라가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요. 실업률이 떨어지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요. 그래서 저 필립스 곡선 쓴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얘가 모양이 이렇게 우하향한다라는 거 PC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까지 가게 되면은 AS가 이게 수직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수직 이렇게요. 수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라고 보면은 국민소득이 달성 가능한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에서 물가가 더 올라가도요, 국민소득이 더 증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완전 고용되는 산출량에 가까운 상황에선 AS가 수직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쓰면 AS가 수직으로 완전 고용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자, 이때는 국민소득을 더 증가시킬 수 없으니까 물가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실업률, 완전고용, 대실업률 상태가 되는 거니까 필립스 곡선으로 하면은 약간 이쪽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호황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약간 호황 이렇게 됐어요. 과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게 이쪽 부분이에요. 필립스 곡선에서는. 왜냐면 요 Y랑 U가 이제 오콘의 법칙에서 이게 반대로 작동되는 거고 수직축은 변수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약간 불황이에요. 불황. 왜 불황인가 다시 보세요. 경기가 침체돼 있어요. 그래서 국민소득은 낮은 수준이면서 물가가 이렇게 낮은 상황이죠. 여기로 따지면 불황이니까 실업률은 되게 높고 물가 상승률은 낮은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빨간 색깔에서 느낌을 가져가세요. 빨간색에서 파란 색깔로 쭉 가게 되면 여기서 쭉 이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러다 얘가 더 이상 올라가지 오른쪽으로 못 가니까 수직 이렇게 되면은 얘도 더 이상 왼쪽으로 갈 수 없는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는 왼쪽으로 더 갈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수직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이걸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가 이제 수직 나타내는 게 하얀 색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AS 곡선과 필립스 곡선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고 AS가 우상향하면 필립스 곡선은 우하향해요. 근데 AS가 수직이면 필립스 곡선도 수직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문제 풀 때도 나중에 활용될 거예요. 자, 책으로 한번 가보시면. 자, 1번, 1번은 AS 곡선을 나타낸 거예요. AS 곡선이 우상향하는 경우 살짝만 보시고. 자, 그럼 2번에 보시면 필립스 곡선은 역의 관계 마이너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은 우선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4번에 볼게요. 자, AS 곡선과 그래서 필립스 곡선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공급 충격, 수요 충격 이렇게 나타내는데 공급 충격은 우선 가로로 가리세요. 가리시고 수요 충격 때문에 여기요. 수요 충격 때문에 이렇게 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있다. 불황이었다가 총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면 호황이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AS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걸 밑에다가 실업률과 다이렉트리 표현하는 게 이 필립스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AS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것은 필립스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하얀 색깔 부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이면 이것도 수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거 우선 하나 보시고 나중에는요. 우리가 왜 이걸 하는 거냐면 AS가 상방 이동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여기요. AS가 드르륵 해서 상방 이동하면 기대가 추가된 뭐 그런 거 할 때 쓸 거예요. 그럼 필립스 곡선도 이렇게 상방 이동해요. 그러니까 AS가 좌측이면 필립스가 우측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험장 가서 좀 헷갈려요. 좌측 우측이 헷갈리니까 상방 상방 하방 하방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건 좀 뒤에 다시 나오도록 할 거예요. 루카스 공급 곡선하고요. 필립스 곡선 우리가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 그 정도 정리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케인즈 학파의 해석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필립스 곡선이 안정적으로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그 2번에 필립스 곡선이 안정적이라면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그 나라 입장에서요. 2번에 보시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을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해요. 여기 보세요. 경제가 지나치게 불황이에요. 그럼 총수요를 증가시키게 되면 이쪽 파랑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으로 돼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필립스 곡선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우하향할 때는 안정적으로 AS가 우상향한다. 그걸 뜻합니다. 그래서 케인즈는 케인즈 학파는 요거를 많이 활용하게 돼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케인즈 학파는 필립스 곡선이 주어지게 되면 정책 당국은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조합을 잘 찾아낼 수 있고요. 그것을 잘 달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강한 표현이 4번에 보시면 파인 튜닝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세 조정, 미조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섬세하게 이걸 조정해 가지고 호황과 불황을 자기네가 원하는 수준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한 자신감의 표현이죠. 고전학파는 야 니네가 뭐 그런 능력이 있냐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끌고 가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돼서 케인즈 학파 얘기가 들어맞는 케인즈 세상이 되었었는데 역시 세상은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됩니다. 그래서 필립스 곡선의 반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60년대는 케인즈 얘기가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 조정이 다 통용돼서 총수요 관리 정책으로 해결되는 거죠. 총수요를 증가시켰다 감소시켰다 해서 원하는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됐는데, 자 근데 이 방언 보세요. 1970년대 되면서 오일샥이 발생하죠. 중동 전쟁이라든가 뭐 이스라엘과 막 전쟁하면서 1차, 2차 오일샥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여기 보시면 물가가 여기 보시면 하락할 때는 Y가 줄어들고요. 물가가 상승할 때는 Y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야 되는데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서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조어잖아요. 그래서 스태그네이션이 Y가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런 거 봤었어요. 참고로 여기 보세요.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Q가 있고 P가 있어요. 야, 당연히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지. 그랬어요. 가격이 싸지면 더 많이 사고 비싸지면 덜 사고,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될 걸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수요 곡선이. 근데 가만히 백화점에서 가짜로 해봤어요. 짝퉁에다가 막 0을 하나씩 더 붙여놨더니 사람들이 막 구름대 같이 몰리고요. 거기다 이제 약간 가짜 뉴스라 해야 되나? 이렇게 알바 풀어가지고 소문을 냈더니 막 사람들이 막 전국 각지에서 막 몰려드는 거야. 비행기 타고 와서 그거 살려고 그러고. 가만히 보면 짝퉁인데.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소비량이 감소해야 되는데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예요. 자, 다시 우리가 이 궤적은 다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주어진 가격이 얼마일 때 몇 개 사려고 하는가 그거를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점이 어떻게 찍혔냐면 여기 나와 있는 점과 여기 나와 있는 점이 이렇게 찍힌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야, 수요 곡선이 우상향하네. 비쌀수록 사람은 더 사네. 이런 이상한 결론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미시 시간에 한 거죠. 까먹으면 안 되시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원래 수요 곡선 우하향하는데 가격이 올라갔는데 원래는 감소해야 되는데 다른 요인 때문에 곡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이동한 자체까지 우리가 보이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요 이동하게 되는 요인이 있어가지고 우측 이동해서 얘랑 얘가 이렇게 딱 보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요, 필립스 곡선이 뭐 이상하게 됐다기보다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거 두 개를 한번 필립스 곡선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 실업률이고요. 물가 상승률이에요. 자, 얘기는 이렇게, 요것도 뭐 간단하긴 한데 문제는 더 쉽게 풀려요. 여기 보시면 물가는 상승했는데 국민소득이 침체됐어요. 경기가 침체되니까 실업률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필립스 곡선은 얘랑 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물가가 상승했는데 실업률은 증가하니까 필립스 곡선이 우상향하는 형태가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원래 우하향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점을 찍었더니 요 상태에 있다가 요 상태가 이렇게 점이 찍힌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만 해도 1960년대만 해도 안정적으로 필립스 곡선은 마이너스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 70년대 이후에 막 이렇게 우상향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게 되었냐면 사람들이 필립스 곡선이 이렇게 이동하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눈엔 요 점이 있다가 요 점이 찍힌 걸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필립스 곡선이 이동했다? AS 곡선이 이동한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오일샥이 발생하게 되면 비용이 증가하니까 AS 상방 이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 정도 보시고. 그러니까 70년대 들어서면서 안정적인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이 성립하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게 AS와 관련됐으니까 다시 고전학파가 득세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보면서 할게요. 자, 1번 해볼게요. 60년대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의 안정적인 마이너스 관계가 관찰됐는데 하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3번에 보시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동시에 상승한다라는 얘기는 뭘 뜻하냐면 전통적인 필립스 곡선 자체가, 전통적인 필립스 곡선이라는 것, 전통적인 밑줄 치시고 뭘 뜻하는 거예요? 우하향하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 자체가 우상방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케인즈 입장에서는 AS가 상방 이동이니까 비용 증가로 보고 요거는 뭔가 어떻게 얘기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요 등장하게 된 게 417페이지 가보시면
이게 필립스 곡선이 이동할 수 없잖아요. 아까 저기 식에서 보면 자연실험용 어떻게 이걸 할 수는 없으니까 야 이거 이동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거기 5번 있죠. 5번. 필립스 곡선이 안정적으로 우하향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프리드만이 제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프리드만이 기대를 반영해요. 기대부가 필립스 곡선 요거를 제시하면서 요걸 해결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이제 프리드만이 전미 경제학회 회장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회장되면 학회 같은 거 할 때 뭐 기조연설하거나 끝날 때 멋있는 말 한마디를 딱 하고 이렇게 단상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대가들은 뭔가 시시콜콜 디테일한 걸 설명하진 않아요. 뭔가 이게 발전 가능한 더 먼 미래 4차 산업혁명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은 구체적인 뭐 현황이나 그 돌아가는 거는 이제 또 밑에 사람들이 하는 거, 위엔 사람은 이제 큰 얘기, 철학적인 얘기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프리드만이 갑자기 옛날에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이렇게 세상에서 신기한 얘기를 딱 드라마로 한 다음에 그 사회자가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멘트가 늘 잔상이 남아요. 뭐냐면 그게 이제 신기한 얘기예요.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하고 끝내요. 그러면 사람들은 야 저거 믿어야 되냐 미스테리다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는데 프리드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쫙 얘기를 한 다음 여러분 필립스 곡선이 신뢰하십니까? 언제나 우하향합니까? 필립스 곡선이 항상 우하향만 할까요? 하고 그리고 내려갔어.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뭐 무슨 소리야? 하고 그냥 끝났으면은 그냥 끝나는 건데 미국 경제학회 회장이니까 아니 또 제자들도 많잖아. 스승님이 갑자기 저 얘기를 한 건 아닌 것 같고 스승님이 왜 저 얘기를 했을까? 또 막 그런 연구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연구거리를 이제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나중에 더 공부를 하시고 대학원을 가실 수도 있는데 박사과정을 가거나 석사 때는 더더욱더 박사과정 가면 지도교수가 위에서 시시콜콜 이렇게 자 이거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대학원생 입장에서는 아니 진짜 저도 그렇긴 한데 지도교수라고 해서 뭘 지도해 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냥 심부름만 시키고 복사해와 막 그때만 해도 인터넷으로 논문 같은 거 저널 복사가 잘 안 되니까 진짜 뭐 국회 도서관이나 지방에 가서 편지 써서 뭐 논문 받고 막 이랬어야 되거든요. 뭐 그런데 이제 차이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위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연구를 해도 될까요? 하면은 나는 시도하지도 않았는데 지도 교수님은 해보지는 않았지만 약간 그런 감이 있잖아요. 야 그거 하면 잘 안 나올걸? 이렇게 해요. 괜히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래도 끝까지 하겠습니다 해서 끝까지 했다가 역시 안 나오네. 그러면 이제 괜히 했네. 그만 2년 날리는 거예요. 그거 막 자료 모으고 했다가 그런 거를 사실 가이드라인 해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 주제랑 이런 게 원래 이제 젊었을 때가 막 샘솟듯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또 그렇게 안 돼요. 지식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이게 생기는 거고 밑에서 봤을 땐 아이디어가 없는 거야. 그럼 연구 뭐로 해야 될까? 그럼 이제 교수님이 야, 뭐 교수님 바쁘니까 또 뭐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야, 필립스 곡선이 맨날 우하향만 할까? 뭐 한마디 던져줘요. 그러면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얘기했지? 하면 이제 그걸 하다 보면 그게 좋은 연구거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경제학에 많은 뭐 사무엘슨이니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은 여기저기 다 나와요. 특히 사무엘슨은 뭐 미시, 거시, 뭐 재정학, 국제경제 다 등장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의문을 품어요. 아니 사무엘슨은 천재인가? 물론 천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얘가 뭐 손발이 하나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 해? 제자가 되게 많은 거지. 그래서 A라는 제자는 야 너 미시 이것 좀 해봐. 뭐 현시선언 뭐 해봐. 야 너는 이거 해봐. 재정학 뭐 해봐. 공공재 해봐. 막 이렇게 하고 야 너 국제무역 뭐 해봐.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다 연구하다가 이제 매주 이제 제자들이 이제 교수님 찾아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교수님 입장에서는 맨날 오는 제자가 아침 점심 저녁이에요. 그럼 딱 보고 또 천재니까 한번 쓱 보고 야, 여기서 이렇게 좀 바꿔봐. 그리고 다시 주고. 그러니까 사실 논문 쓰는데 진짜 기여하는 거는요. 한 글쎄 1, 2%나 될까? 근데 약간 그런 직관적인 그런 걸 제시해 주는 게 뭐 그런 도움을 받으려고 가는 거죠. 아무튼 프리드만이 그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와 이게 도대체 움직일 수도 있단 말이야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밑에 나와 있는 기대부가 필립스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결론부터 보시면은요. 다음 페이지에 식이 나와 있는데 그 식을 먼저 보고 할게요. 419페이지 보세요. 저 박스 있죠? 기대부가 필립스 곡선이요. 부가라는 게 부가가치 할 때 추가라고 보시면 돼요. 기대를 더한 필립스 곡선. 그러니까 옛날 필립스 곡선은 어떻게 되냐면 그 순서를 바꾸는 게 나을 텐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까 저 앞에 전통적인 필립스 곡선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필립스 곡선은. 아셨죠? 이렇게 돼 있는데 기대를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 끝에 기대를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 이렇게 기대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기대 부가 필립스 곡선 이렇게 보시면 돼요. 419페이지 거기 자연실험률 가설에 박스가 있죠. 그거예요. 근데 이제 프리드만이니까 이게 이제 합리적 기대라기보다는 적응적 기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거는 그대로 그냥 나와 있어요. 물가 상승률하고 여기 실험률과의 관계는 마이너스 관계 이거 그대로 유지가 돼 있고요. 우하향하는 형태로. 자, 살짝 그릴게요. 여기 나와 있죠. 저거예요. 우하향하는 형태예요. 근데 요 기대가 변하게 되면 요 끝에 절편이 변하는 거잖아요. 얘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기울기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절편이 올라가니까 이게 상방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요게 기대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그러면 필립스 곡선이 이렇게 상방 이동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 다시 한번 쓸게요. 얘가 올라가게 되면 필립스 곡선은 상방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요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요 정도 보시고 앞으로 다시 가볼게요. 자, 417페이지 다시 볼게요. 자, 1번에 볼게요. 개요 한번 보시죠. 자, 전통적인 필립스 곡선에서 필립스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래요.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끝에 실업률이 하락해요. 왜 그런가 그게 거기 나와 있긴 하죠. 근데 뭐 그대로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경기가 좋아지니까 실업률을 하락하는 걸로 보셔도 되고요. 2번. 근데 프리드만과 펠프스는 노동자가 명목임금이 아니라 노동자가 나름대로 옛날엔 아예 정태적으로 기대를 안 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뭔가 예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예상이 좀 자주 틀려요. 과거 정보를 가지고 하는. 그래서 적응적 기대지만 이거 예상까지 반영하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예상 실질 임금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해요. 그게 이제 약간 거기서 더 들어가면 식이 이제 거시경제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그런 건데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정도에서 그치세요. 3번에 보시면 예상 실질 임금을 결정하는 데는 요 기대 인플레 물가가 얼마나 변할 것인가 그거를 노동자를 예상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4번 그냥 보시고 5번 하나 보시면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의 역의 상관관계는 단기에만 존재하고요. 만약에 물가가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필립스 곡선이 막 움직이게 돼요. 그럼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은 효과 없다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와보시면 네, 여기까지 봐야겠네요. 그래서 밑에 등장한 게 자연 실업률 가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S 곡선하고 필립스 곡선이 닮았다는 거 그거 다시 한번 보시고요.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가 Y고요. 실업률이고요. 여기가 P고요. 물가 상승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장기의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에서는 AS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AS가 이렇게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기 AS 곡선 이렇게요. 이거는 장기 뭐 AS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극단적인 고전학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때는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에서 더 이상 오른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고전학파 AS는 수직 이렇게 되는 거죠. 수직. 자, 이게 이제 뭘 암시합니까? 라고 하면 정부의 총수요 관리 정책 있잖아요. 여기 AD 곡선이라 할게요. 정부가 경제를 부양시켜야겠다라고 해서 확장적 총수요 관리 정책을 쓴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AD 곡선이 이렇게 상방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물가만 상승하고요. 국민소득은 전혀 증가시키지 못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어요. 자, 다시 여기다 정리해드리면 장기 AS 곡선이 수직이면 정부의 케인즈 관리 정책이죠. AD 정책은 총수요 관리 정책이에요. 효과가 없어요. 국민소득을 전혀 증가시키지 않고요. 그래서 완전고용 산출량 수준에서 얘는 고정돼요. 효과가 없고 자, 물가만 상승시키네요. 물가만 상승시킨다 이거요. 다시요. AS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상향하게 되면 총수요 관리 정책을 쓰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지울게요. 이렇게 가게 되면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수직이 돼버리면은 물가만 상승시키고 전혀 국민소득을 더 증가시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AS가 만약에 수직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기의 필립스 커브 이렇게 할게요. 롱런 필립스 커브예요. 자, 그렇게 되면 자연 실업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요거 두 개 똑같은 거 아시죠?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과 자연 실업률이 똑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요. 그래서 AS가 수직이 된다라고 하면 정부 정책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끌고 가요. 그럼 마찬가지로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물가만 상승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가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장기 필립스 곡선이 수직이면 똑같습니다. 장기 필립스 곡선이 수직이면 역시 정부의 총수요 관리 정책은 무력하다라는 거 그거를 암시합니다. 무력하다? 물가는 올렸잖아요. 아니요. 국민소득을 증가시키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무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화주의는 뒤에 학파에서 다시 할 텐데 통화주의, 프리드만 다 같은 말이에요. 통화주의, 프리드만 이거 얘기할 때는 프리드만 언제나 얘기할 때 뭐냐면 단기에는 어떻고 장기에는 어떻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단기에는 효과가 있는데 장기에는 뭐 구축 효과가 있어서 정부 정책 효과는 미미하다. 단기, 장기 이렇게 해야 돼요. 뒤에 다시 학파에서 할 건데 세케인즈 학파, 세고정 학파는 예측했냐 예측 못했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417페이지 거기 가볼게요. 자, 거기 개요의 동그라미 5번 보세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의 역의 관계는 단기적으로는 단기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단기에는 두 개가 마이너스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실업률을 자연 실업률 이하로 낮추기 위한 정책은 결국 동그라미 치세요. 장기적으로는 그 뜻을 결국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에는 잠깐 실업률을 줄이고 국민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AS와 필립스 곡선이 수직이 되기 때문에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거나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없고 물가만 상승한다. 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요거요. 자연 실업률 가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거 책 따라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는 프리드만, 통화주의, 적응적 기대, 단기, 장기, 구축 효과, 자연 실업률 가서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붕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느낌이 이미지가 통화주의 얘기를 딱 듣게 되면요. 그게 한꺼번에 쭉 이렇게 같이 떠올라서 문제를 푸시게 돼요. 그래서 자연 실업률 가설 이렇게 볼게요. 실업률. 자연 실업률까지 쓸게요. 자, 1번 봅시다. 자연 실업률이란 경제가 장기 균형 밑줄 치시고요. 장기에 완전 고용 상태에서 실업률. 그래서 옆에 보니까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만 존재할 때 실업률 이렇게 돼 있네요. 마찰적 그리고 구조적 실업만 존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발적 실험만 존재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느낌이 완전 정확한 건 아닌데 자연스럽다는 거죠. 뭐 이거 이상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공부하실 때 계속 제가 겁은 주는데 슬럼프에 빠지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안 빠지고 막 하는 건요. 뭐가 이상한 거예요. 정신이 나갔거나 뭐 사람이면 당연히 공부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참으면서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괴롭히는데 그래도 학원에 나오고 아 공부 안 돼 어떡하지 하면서 막 슬프기도 하고 뭐 이래야지 그냥 막 기계적인 인간은요. 오 가까이 가지 마세요. 그런 사람도 가끔 있는데 이 냉혈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인간미가 아닌 거예요. 자연스러운 인간. 인조인간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볼게요.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는 노동시장 자연 실업 완전 고용 상태에서 균형이 달성된 거예요. 그것도 균형입니다. 균형 아셨죠? 3번 이게 우리가 이제 거시에서는 사실 시간이 가면서 뭔가를 얘기하는 거이기 때문에 자연 실업률이라는 걸 어떻게 측정할까? 완전 고용 상태에서 실업률인데 마찰적 자발적 실업은 약간 구조적 실업은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측정을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3번에 보니까
새롭게 취업하는 사람의 수와 잘리는 사람 수가 같아지게 되면 노동시장이 동태적으로 그거 하나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거시가 그래서 동태적으로 시간이 감에 따라서 우리 몸도 내 몸 상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출과 주입이 똑같은 거예요. 나 몸이 정상이야. 그러면 더 뚱뚱해지지도 않고 빼빼지지도 않는 그런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418페이지 가보시면 자 밑에 설명 밑에 연두 색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노동경제학에서는 조금 더 복잡하게 보긴 하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볼게요. 인플로이어인 취업자예요. 여기가 실업자예요. 물론 실업자가 좀 더 작긴 하겠죠. 유 실업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뭔가 정상적인 지금 노동시장이다라고 하면 실업 상태에서 이렇게 취업하는 사람의 수가 있을 거고요. 취업했다가도 노동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니까 실업 상태로 잘리는 사람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취업하고 잘리는 게 이게 원활하게 돼서 흘러가는 게 일정하게 되면 그게 우리는 정상 상태, 균형 상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장기에 가면 이게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왔다 갔다 흐르는데 한강물이 이렇게 냇물같이 막 팔락팔락거리는 게 아니라 고요하게 흘러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렇죠. 그런 상태예요. 아셨죠? 되게 좋은 상태죠. 거의 뭐라고 열반에 이르는 죽은 건 아니고 공부할 때도요. 정상 상태 이렇게 막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글쎄 사람마다 다른데 막 이렇게 건덩건덩거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집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지금 뭐야 죽었나? 죽은 건 아니고 뭐 이렇게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런 균형 상태.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도 뭐가 안 움직이는 그런 상태예요. 그 나중에 경제 성장에서도 비슷하게 써먹을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에 봅시다. 경제활동 인구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거 늘어난다 해도 되는데 우선은 심플하게 실직률을 S라고 그러고 구직률을 F라고 그럽니다. 자, 그럼 매기당 취업한 사람 중에 일정한 사람이 잘려요. 취업한 사람들 중에서 세퍼레이트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S 해서 이거는 실직자 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니까 잘린 실업자들 중에서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 실업자 수에서 파인딩인가요? 구직자 수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일정하게 되는 그런 상태, 요거 두 개가 같아진 상태를 우리가 자연실업률이다 이렇게 측정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자연실업률은 요 SE와 FU가 같아지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연 실업률도 균형이라고 그랬죠. 균제 상태예요. 더 이상 늘거나 감소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노동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는데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가 변하지 않아요. 같아요. 그래서 주입과 누출이 같은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실업률을 구합니다. 실업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실업률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취업자 수랑 실업자 수 중에서 실업자 수 이게 이제 경활 인구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실업률 이렇게 구해요. 대문자로 하고요. 요 스몰 u로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요. 이렇게 구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거 자연 실업률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은 뭘로 바꿀까요? 2를 집어넣으면 더 편하겠네요. 2를 넣으면 UUU 이렇게 되니까 2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U 더하기 2는 S분의 FU 이렇게 되겠죠? S분의 FU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U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아무튼 이거 지울게요. 이게 자꾸 뭐 보강 열심히 한다는 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네. 이게 해봤는데 그 시간을 늘려도 사람들은 역시 보강을 더 하게 됨을 역시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 옆에 입문반 시작해서 제가 얘기했는데 다른 학원은 강의 시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좀 적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오후에는 자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그렇게 했었는데 많은 수험생들이 시간이 작으니까 뭐 이게 자꾸 뭐 빼먹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해도 또 이제 보강을 했어요. 경제학도 한 2-3번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횟수를 좀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땐 저도 의욕을 가졌죠. 와, 시간이 많으니까 더 자세하게 복습도 해야겠다. 근데 뒤로 가서 역시 시간은 자꾸 분명히 빼먹는 건 아니고 오히려 더 설명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뭐 농담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상하게 자꾸 시간이 그래도 역시 부족해요. 그래서 이게 이유는 뭐냐면
늘상 종합반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왔을 때 그 수강료를 나눠야 되는데 나누는 기준이 보통 시수를 가지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상법이 1이면 경제학이 2면 회계가 만약에 5잖아요. 그럼 전체 파이에서 회계가 다 더해서 가중치 5만큼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상법이나 경제학은 슬프잖아. 이게 뭐야?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런 건지 알아? 경제학이 제일 중요한데 해가지고 막 강의 시수를 막 늘리는 거야. 그래야지 저한테 떨어지는 돈도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막 시간을 늘리면 재무 선생님은 야 재무가 제일 중요하지? 하고 또 세법 선생님은 세법이 제일 중요해. 계속 이러니까 서로 강의 시수 늘리기 게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 시수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대부분 뭐 우리도 좀 그렇게 됐는데 대부분 그래서 오전 오후 강의가 다 들어가 있어. 이건 자기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보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스케줄 시간표는요. 약간 이게 여러분들한테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공부할 시간을 줘야지 공부를 안 하고 계속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도 뭐 그렇게 우린 그래도 조금 버퍼를 두긴 하는데 버퍼가 또 보강으로 들어가니까 사실 그럼 다른 학원은 어떻습니까? 다른 학원은 거기에다 더 강의를 보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이론반 끝나고 객관식반 들어가면 객관식을 한 다음에 자기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은커녕 객관식 끝남과 동시에 시험 보러 가요. 그 연습이 돼요?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오세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대신 이제 다시 오세요는 필요 없으니까 들었으니까 동영상으로 집에서 그냥 단과로 끊어서 하세요. 이런 결과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게 아닌 것 같긴 해요. 아무튼 뭐 보강을 하겠다 뭐. 이거 언제 지울까 했는데 뭐 지금 아무튼 겨우 지웠어요. 여기까지 안 가려고 그랬는데 저도 아무튼 여기 보세요. 이거 다 지워지잖아요. 이렇게 역시 또 이렇게 지워져요. 그럼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이거요. S를 여기에 집어넣게 되면 1이 남은 거죠. 그래서 S 플러스 F분의 헷갈릴 거 없습니다. 자, 분모는 이직률과 구직률이 분모에 다 들어가고요. 분자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거 실업률이잖아요. 나쁜 거잖아요. 잘리는 게 들어가야죠. 당연히 S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보통 우리 회계사 시험엔 자주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다른 공무원 시험이나 무슨 뭐 간평 이런 거엔 자주 나와요. 근데 우리도 좀 봐두시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박스에 나와 있는데 그 공식을 그냥 공식 같은 걸 암기하셔야 돼요. 분자에 S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밑에 예제가 나와 있는데 뭐 그 정도가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뭐 별표하거나 그러실 건 없어요. 틀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음 밑에 참고 그걸 별표하세요. 자연 실업률을 이렇게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봤는데 그거랑 똑같은 말을 거기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1번에 보시면 그 노동시장이 동태적 균형, 동태적 그 시간이 감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볼게요. 마찰적 실험만 존재하는 마찰적 실험이 자발적 실험만 존재하는 경우의 실업률이고요. 2번에 보시면 이거요.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지거나 낮아지지도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입니까? 하면 사람마다 다르다니까요. 저는 14시간을 해도 뭐 머리가 이렇게 터지거나 열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견딜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최선을 다하는 완전 고용 수준이 14시간이고요. 저는 도대체 8시간이 맥스입니다. 8시간 넘어가면요. 이게 공부는 앉아있지만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들어가면 이전에 공부했던 게 구축돼서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전 쉬어야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8시간이 자기한테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제가 봤을 땐 최소한은 8시간은 수업 듣는 것까지 해서 공부 시간은 8시간에서 10시간은 가져가야 돼요. 저는 4시간이 맥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험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렇게 해서라도 한 3, 4년, 막 5년까지 가는데 이렇게 하면 10년 잡아야 되는 거이기 때문에 안 돼요. 직장 다니면서 하시는 거면 모르겠지만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너무 과하게 오버해도 안 되지만 너무 이렇게 쉬엄쉬엄 하는 것도 안 돼요. 아셨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밑에 잠재 GDP에서의 실업률, 장기적인 평균 실업률. 보통 그래서 측정할 때는 장기적인 평균 실업률이 추세선이 어떤 건가 그렇게 얘기하고요. 밑에 보시면 나이로 해가지고 영어로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실업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가볼게요. 자연 실업률 가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식 다시 한번 써봅시다. 1번에 보시면 프리드만과 펠프스 다 노벨상 받은 사람인데 전통적인 필립스 곡선에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필립스 곡선은 이렇게 U-UN 이렇게 돼 있고요. 더하기 기대 물가 상승률 이렇게 식을 쓰게 돼요. 요거 잘 보시고 자, 2번 한번 볼게요. 이게 루카스 공급 곡선하고 똑같아요. 밑에 한번 위에 한번 써놓을까요?
루카스 공급 곡선은 이건 기대부가 필립스 곡선이고요. 루카스도 이제 뭐 세고전학파지만 같은 고전학파 계열이니까 y는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에다가 원래 이제 알파 이렇게 쓸게요. 이 알파는 저 알파랑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걸 차라리 베타로 써도 되는데 책 따라 하려고 그랬어요. y-yn 아이고 p-pn 이렇게 하죠. 괜히 오콘의 법칙까지 생각하다가 요 기대 물가 이렇게 됐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P가 P2랑 같다라고 할게요. 다시 잘 봐보세요. 요거 가지고 문제 풀 거예요. 그래서 P가 P2랑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쪽 부분이 빵 있어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국민소득은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에서의 국민소득이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은 Y는 YN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 상승률로 하면은 같은 맥락이니까 얘가 얘랑 똑같다고 할게요. 자, 그럼 여기다 정리하면 파이가 물가 상승률이 기대 물가 상승률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얘와 얘가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빵이 돼야 되니까 요게 빵이 안 되면 안 돼. 이게 0이 되려면 알파가 0이 아니면 U라는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하고 똑같아져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U와 UN이 같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요거 두 개 똑같습니다. 요 실업률을요, Y로 이렇게 바꾸는 게 요게 이제 오콘의 법칙에서 실업률과 Y 이렇게 전환시키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거시경제학 교과서에는 뭐 그런 거 전환하는 과정도 설명이 있는데 별거 없어요. 그냥 U와 UN, U와 요 Y를 그냥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냥 바로 보세요. 바로 두 개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대 물가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이 같으면 자연 실업률하고 실업률이 똑같고, 이것도 똑같으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서 언제 국민소득이 완전 고용 산출량보다 커집니까? 라고 했을 땐요, 과소예요? 과다예요? 기억나세요? 과소예요. 과소. 그러니까 암기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P가 P2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먼저 결과를 알아두시고 시험 문제에서 뭐 노동시장에서는 과소기대일 때 뭐 노동 공급량이 증가하고 이런 거 할 때는 다시 거꾸로 뼈에 맞추게 되면요, 금방 이해가 돼요. 요게 이렇게 되면은, 자, P가 P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어떻게 돼요? 과소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지? 여기가 크게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과대네요. 과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시네.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게 되죠. 과소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 과소기대.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P가 P보다 요게 이제 플러스란 말이죠.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실제 국민소득은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다. 알파가 0보다 크니까 플러스고 이게 더 덤탱이가 붙게 돼요. 그래서 Y가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보다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속이 될 때는 경제가 약간 호황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여기도 그대로 볼게요. 과속이 되니까 기대물가 상승률 요거보다 과소니까 이게 바로 과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물가 상승률이 10% 상승했는데 나는 5%만 상승한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에 보시면 이거 어떻게 돼요? 요게 10%예요. 10%고 얘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 부분이 더 크게 돼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요게 가운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U와 UN 중에서 자연 실업률보다 실업률이 더 작아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 식에서 처음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나중에는 이 식 머릿속에 암기하시고 과소일 때는 완전 고용 산출량보다 생산량이 증가한다. 자연 실업률보다 실업률이 낮아진다. 그렇게 매칭하시면 되겠어요. 그 장기에는 정확하게 기대하게 되면 Y는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 자연 실업률 수준하고 같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두 개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AS 곡선하고 필립스 곡선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번 볼게요. 2번. 자, 2번 보시면 위의 식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의 식에 따르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상을 아예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적응적 기대해도 되지만 실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높은 경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불황인 경우죠. 그래서 위의 식에서 얘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예요. 고정되어 있는 경우인데 실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더 높아요. 경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호황이에요? 침체된 거예요? 불황이에요? 침체된 거예요? 그럼 과소기대예요? 과다기대예요? 과다죠. 이 과소일 때가 경제가 지나치게
과열된 거죠. 그래서 파이는 파이 2보다 과다 기대된, 아이고 자꾸 이래요. 과다 기대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얘기가 2번 끝에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게 시험 문제, 그게 시험 문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머릿속에 이렇게 세팅해서 이 식을 머릿속에 암기하신 다음에 과속이 될 때 과열되는구나. 그것만 보시면 금방금방 뭐 생각하고 회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3번에 그래서 실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낮은 경우에는 기대 물가보다 거기 보시면 물가 상승률이 과소기대 그 부등호가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파란 색깔 보시면 되겠고 4번 볼게요. 그러니까 2, 3번은 같이 묶으세요. 둘 다 단기 얘기하는 것이고 자 4번에 그게 설명이죠. 이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정확하게 예상하지 못하는 밑줄 치시고 그걸 단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는 가격 변수가 신축적이지 못하고 경직적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예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착각에 빠져 있는 경우를 단기. 그땐 필립스 곡선이 우하향 이렇게 됩니다. 자, 4번까지가 단기 얘기고요. 5번은 장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사람들이 물가 예상을 조정하게 돼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쭉 상승하게 되면 단기 필립스 곡선이 상방 이동해요. 여기 보시면 이거요. 이게 변하게 되면 절편이 변하니까 상방 이동.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우리가 P로 정리해서 하면 이게 플러스로 바뀌어요. 여기서 같이 상방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5번에 상방이동하게 되겠고 6번 볼게요. 적응적 기대 하에서도 적응적 기대 밑줄 치세요. 아까 프리드만이고 단기, 장기 이렇게 나눠야 돼요. 단기에는 착각할 수 있지만 장기에는 장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율을 정확하게 예상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인플레이션율 수준에 상관없이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 노란 색깔이죠.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과 같아진다. 그래서 AS 곡선도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과 똑같아진다. 그래서 7번에 보시면 필립스 곡선이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수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그림을 좀 보셔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 보면서 정리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정책적 시사점 살짝 보면서 다시 얘기할게요. 그 밑에 그림은 제가 좀 잠깐 쉬었다 한꺼번에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뭐 좀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학파에게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